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하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불안한 금융시장과 함께 주말 시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시장도 잇따라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에는 크게 뉴스가 되었던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POS 지분 증명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정 중에 발생한 이벤트의 결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오늘은 이러한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의 전환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과 무엇 때문에 채굴 방식의 변화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가격 급락의 원인과 향후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외신들은 이더리움 메인넷의 지분 증명 전환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 중 하나로 알려진 롭스텐 테스트넷과 지분 증명 비콘 체인의 병합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머지, 병합, 합병이라고 알려진 장기적인 기술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한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지하철역에서 이름을 따서 201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롭스텐 테스트넷은 이더리움의 유일한 작업 증명 테스트넷으로 주목받았고, 비콘 체인은 이러한 머지 시험 운영을 위해서 지난 5월 30일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롭스텐은 메인넷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메인넷 가동 전에 실제 상황과 가까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번 테스트넷 병합은 다가오는 이더리움 메인넷 전환에 좋은 신호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머지 과정이 쉽지 않고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에 급격한 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더리움이 왜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음악, 영상 등으로 대표되는 대체 불가 토큰 NFT의 시장이 지난해 44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NFT가 거래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렸고,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 낭비도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은행처럼 거래를 검증하는 중앙기관이 없습니다. 양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은행 대신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거래 장부를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정부 같은 감독기관이 없이 운영되는 탈중앙화에는 그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의 연산 능력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채굴자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하고, 누구든 처음 문제를 푼 채굴자에게는 체인에 새 블록을 추가하고 장부를 업데이트하고 그 대가로 새로 만들어진 코인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막대한 연산 능력, 그리고 그런 컴퓨터 구동을 위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은 1년에 약 113테라와트시를 사용합니다. 이 전기 용량이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를 설명한다면, 디지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전기 용량은 네덜란드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이더리움 거래 한 번에 소모되는 전력량은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주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모량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는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시켰던 것이고, 채굴자들이 몰려든 코소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채굴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들의 전력 사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가정이 계속 난방을 할 수 있게 해줄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작업 증명은 전기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전자 폐기물도 생성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컴퓨터 서버는 보통 1년 반이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쓰레기장에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작업 증명 방식에는 다른 단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작업 증명은 속도가 매우 느리고 1초에 거래 15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평균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규모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바로 확장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플레이어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거래했던 크립토 키티 게임의 인기로 인해서 거래 마비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앱이 모두 탈중앙화 블록체인 안에서 구동되는 미래형 모델 웹3에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투자
악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벗어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은 그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 이더리움은 더 머지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이름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지분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계획이었고, 이를 통해서 현재 사용 전력량을 99% 줄일 것이고 네트워크 규모를 키우면서 1초에 1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야망찬 플랜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은 몇 년째 앞으로 곧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2021년 5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약 1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6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렇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난이도 폭탄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분 증명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난이도 폭탄이란 의도적으로 채굴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서 기존 작업 증명 채굴 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전날 회의에서 지난 8일 병합을 마친 테스트넷인 럽스텐 실행 과정에서 버그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난이도 폭탄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병합 날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합니다. 앞서 이더리움 측은 올해 8월 실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병합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러한 난이도 폭탄 지원에 해당 일정 또한 미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에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인 팀 베이콘은 병합 일정이 9월 또는 10월로 연기될 수 있지만 올해 병합을 못할 가능성은 10% 이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시작된 지 약 2년이 넘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기존 작업 증명 방식으로 운영하던 이더리움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이더리움 2.0에서 블록이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록 재배치란 블록 생성 과정에서 블록 배치가 바뀌고 블록이 무효가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7개의 블록이 어떻게 무효가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한 비트코인 체인에서는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이 블록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포크가 발생한다면 검증인들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앞서 생성된 두 블록 중 가중치가 높게 책정된 블록을 바라보고 그 블록을 검증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중치가 높은 블록을 앞에 세우고 나머지 블록들은 뒤에 붙어서 네트워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 생성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복잡한 모든 기술적 제반 사항의 설명을 제외하고라도 간단히 요약하면 이번에 발생한 재배치, 재구성은 포크 선택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데이트된 클라이언트 노드의 소프트웨어와 업데이트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노드 소프트웨어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그 핵심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뉴스의 결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주말에 크게 하락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한국과 중국 금융시장이 오픈되면서 더 큰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급락으로 약 5억 2천만 불, 6,500억 이상의 시총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 체인 블록 재배치가 31일 기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더리움 2.0에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더리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치가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진행 과정에는 대단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POW가 POS보다 안정적이지 않아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재배치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정해진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2.0 계획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그룹들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검증인이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됐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발생한 재배치는 아마도 머지 이후였다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트코인 체인을 병합하는 업데이트인 더 머지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 재배치로 인해서 다소 과장된 추측이 현재 난무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몇 가지 뉴스도 분명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에 하나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는 테라 사태 이후에 테라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스템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보면 과연 미래의 대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테라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동하는 라이파이,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 탈중앙화 금융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보다 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의 장점을 살려서 디파이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비트코이니스트다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테라 사태 이후에 고수익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면서 디파이 프로토콜인 셀시우스 또한 30% 이상의 가격이 급락 중이고, 이 영향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반 디파이, 리도 역시 디파이에 대한 수요의 절대적 감소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함으로써 디파이 플랫폼 커브에서 이더리움 풀과의 불균형으로 패깅이 이탈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본으로 하여서 탈중앙화 금융 분야 디파이에서 절대적 시장주의를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단기적인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테스트 상황에서 발생한 이더리움 블록 재배치 현상 하나로 이더리움 가격이 추가로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오히려 테라 사태가 여전히 디파이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형인 인플레이션 현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만드는 시장 압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더리움 가격 급락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면서 추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